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9월 첫째 주에는 태풍 흰난노가 점점 북상하면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태풍을 위한 대비 철저히 하시면서 9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시각으로 8월 30일 오전 8시 AMD가 새로운 데스크탑 CPU인 젠4 라파엘을 공개했습니다. AMD가 이번 발표에서 공개한 제품은 전작인 버미어와 동일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이젠 7 7800X만 제외하고 모든 CPU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등급의 CPU인 7950X는 $699, 7900X는 $549, 7700X는 $399, 마지막으로 7600X는 $299로 공식 MSRP가 책정되었는데 버미어 때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가격이 변동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는 메인스트림급 CPU인 7700X의 가격이 $100가량 상승했고 가장 비싸고 구매 비율이 낮은 7950X는 오히려 $100 저렴했는데 이러한 가격 정책은 한마디로 잘 팔리는 제품의 가격은 올리고 안 팔리는 제품의 가격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메인스트림급 CPU는 인텔과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AMD도 판매율이 높기에 메인스트림급에서 이득을 보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790X와 같은 하이엔드 CPU에선 오히려 가격을 내려 심리적으로 저렴해졌다는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AMD가 공개하지 않은 7800X의 가격은 전작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한 4개의 CPU는 9월 27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겨울에는 새로운 CPU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30일에 발표한 AMD의 새로운 라이젠 7000 시리즈에 대한 소식인데요. 중국 빌리빌리의 엔소이스트 시티즌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AMD의 하이엔드 CPU인 라이젠 9 790X가 230W에서 최대 95도, 엔트리 CPU인 라이젠 5 7600X는 120W에서 최대 90도까지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700X에게 집중적인 부하를 가했을 때 230W의 전력 소비와 최대 95도에 도달하고 발열 해소를 하지 못해 5.0GHz 밑으로 스로틀링이 걸렸으며 같은 조건에서 라이젠 5 7600X는 120W와 최대 9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WCCF 테크의 소식통의 정보에서도 AMD 라이젠 7000 시리즈의 CPU가 일반적인 쿨러인 360mm 일체형 순행 쿨러를 통해 테스트 시 92에서 94도에 도달했으며 해당 결과는 오버클럭 되지 않은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쟁 상대인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와 비교 시 동일한 쿨링 방식과 조건에서 i9 13900K는 270W의 더 높은 전력에서도 훨씬 낮은 온도인 82도를 기록했고 올코어 5.3GHz 오버클럭에서도 85도로 라이젠보다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전 세대보다 크기는 작지만 높아진 밀도에 높은 전력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고 특이하게 라이젠 7000 시리즈의 내부 칩셋에 금도금 처리가 된 이유도 높아진 발열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테스트한 제품은 ES 즉 엔지니어링 샘플 버전이며 최종 소비자용 제품에선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AMD의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서 기술 마케팅 매니저 로버트 할록이 공개된 라이젠 7000 시리즈 메모리 오버클럭킹의 세부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최신 라이젠 7000 CPU가 기본 5200Mbps의 기본 DDR5 메모리 속도 최대 6400Mbps의 오버클럭 속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할록의 언급에 따르면 DDR5 6000이 스윗스팟이 될 것이라며 기본 설정에서 DDR5 5200은 2대 1대1 모드 또는 1733, 2600, 2600 클럭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젠 7000 시리즈에서 최상위 결과를 얻으려면 FCLK를
오토로 두고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컨트롤러를 1:1 모드로 둔 상태로 오버클럭하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팟은 비용, 안정성, 성능, 가용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클럭을 의미하는 만큼 AMD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난 젠3의 스위스팟은 DDR4 4000이었습니다. 한편 AMD는 최상위 프로필을 지원하는 X4 메모리 키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여러 메모리 파트너 제조사들 또한 최대 DDR5 6400까지도 지원하는 15개의 메모리 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AMD X4 DDR5 메모리 키트는 9월 27일 라이젠 7000 CPU 및 AM5 메인보드와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외 미디어인 PC 게임 하드웨어에서 현재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텔 아크 GPU인 아크 A380에서 지난 20여 년간 출시된 게임들 약 50개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인텔은 그동안 다이렉트X 12 및 벌컨과 같은 최신 API에 대한 GPU 성능을 위해 다양한 조정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이렉트X 11이나 오픈GL API에 대한 조정은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PC게임 하드웨어가 공개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게임은 무탈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좀 된 게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의 VCG 부사장 겸 총책임자 리사 피어스의 언급에 따르면 인텔 아크 GPU를 다이렉트X 9 및 다이렉트X 11용 API에서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최근 새로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출시하기도 한 인텔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 엔비디아 및 AMD급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테스트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텔은 9월에 엔비디아 및 AMD의 GPU와 비교할 만한 프리미엄급 그래픽카드 시리즈인 아크 A7 시리즈 그래픽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서버용 GPU의 판매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는 엔비디아의 수출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서버용 GPU인 A100 및 H100 등 최신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SEC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인 러시아와 대만과 대치 중인 중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활용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SEC의 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공격이었던 중국과의 거래가 차질이 생기면서 3분기 매출 전망에 약 4억 달러 정도를 손해볼 위험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센스 조항이 없는 서버용 GPU를 고객과 협상 중이지만 고객이 라이센스 조항이 있는 제품을 원한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 출시할 RTX 40 시리즈의 중국, 러시아 수출 여부도 미지수이며 서버용이 아닌 게임용 GPU이지만 충분히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패권을 가진 미국이라 수출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애플 분석가 밍치고가 아이폰 14 프로에 1.4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로 업그레이드된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분석가는 트위터를 통해 두 개의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초광각 카메라가 1.4 마이크로미터 즉 아이폰 13 프로의 1.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공급하고 컴팩트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에서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밤과 같은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밝고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광각 카메라 역시 기존 1200만화소에서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에만 최신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 보고서에서는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 성능 향상에 몇 %에 불과했지만 애플이 칩셋의 열 관리 부분을 개선하면서 성능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팁스터 두안루이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는 30W 충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GAN 충전기도 추가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9월 7일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 14 시리즈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9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내일 자정에 제주도를 지나 경남을 뚫으면서 한반도를 지나갈 텐데요. 태풍의 강도가 강한 만큼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9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